구원을 모집합니다. 오늘 나눠볼 영화 끝장 토론. 자, 그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자, 평생 한 사람의 영화만 봐야 한다면은 크리스토퍼 놀란이냐, 드니 빌레브냐. 자, 오늘 이 토론에 참석해주신 우리 혜용님과 우리 관우님과 혜용님, 각자 어떤 감독을 맡아주셨죠? 제가 오늘 맡은 감독은 크리스토퍼 놀란.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를 평생 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드니 빌레브의 필모그래피를 나는 평생 돌릴 수 있다. 이쪽에 쓴 거고요. 이게 먼저 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 혜용님부터 입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격식을 차려야 되니까 보면서 읽는 것도 괜찮겠죠? 아, 예, 그럼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오늘 영화 끝장 토론, 평생 한 사람의 영화만 봐야 된다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놀란의 영화는 여러 번 봐야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류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평생 보기에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를 들면 또 메멘토나 인셉션 같은 영화들 같은 경우는 그 작품 그 서사 안에 이 플롯 장치를 되게 정교하게 잘 짜놔서 볼 때마다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따라가게 돼요. 그런 식으로 N차 관람 시에 또 재미를 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또 반면에 덩케르크나 배트맨 시리즈 같은 영화들은 굉장히 순수한 영화적 체험의 순간들로 영화들이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좀 닳지 않은 감흥들이 영화 속에 또 있어서 여러 번 보기 그런 부분에서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약간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좀 테넷이 약간 과욕이었다는 평가가 많은데 저는 테넷도 여러 번 보면 더 나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뭐 호불호를 떠나서 여러 번 보면 조금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드니 빌레브 존경합니다. 존경하지만 이번 토론의 승자는 크리스토퍼 놀란이지 않을까. 놀란의 영화에는 N차 관람의 재미가 있고 어떤 영화적 체험의 영화적 체험이 있다. 그렇죠. 더 뭐랄까, 영화가 좀 더 깊다고 해야 되나? 아유, 드니 빌레브 영화도 깊은데 뭐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 약간 되게 탐탁치 않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리스펙합니다. 리스펙하는데 굉장히 껄끄럽게. 네, 잘 들었습니다. 고르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드니 빌레브의 편을 들어주신 우리 관우님 입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손을 전 들어주는 거겠죠. 자, 이제 왜냐면 저도 사실은 감독 선호도만 보면 논란이 좀 압도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점수상으로 보면 높아요. 왜냐면은 제가 테넷 빼고는 거의 다 만점을 주고, 저도 인셉션을 굉장히 여러 번 보고 굉장히 감동받은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평생 한 사람의 필모만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논란이 늘 얘기하는 부분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의, 그러니까 논란이 아무래도 철학이 되게 명확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항상 이 사람은 시간이라던가 기억이라던가 그런 한계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런 비슷한 테마들이 나오는 거죠. 아, 역시 논란 영화답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 역시 논란이 다룰 수 있는 주제를 다룬다. 실제로 논란이 듣는 평 중에 하나도 이렇게까지 이 시간에 대한 소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논란밖에 아마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평생 내가 이 사람의 필모를 볼 때는 조금 오히려 좀 단조롭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왜냐면은 계속 뭔가 같은 테마의 내용을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드니 빌레브 같은 경우에는 책이 원래 원작인 영화를 많이 해서 그런지 되게 주제가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배경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극단적으로 블레이드 러너랑 시카리오 너무 다르죠. 또 뭐 그 뭐죠? 앙송디? 그거? 그을린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갑자기 한 사람의 어떤 서사를 쭉 다루는 그런 이야기를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블레이드 러너를 보다가 또 이걸 보면은 와, 이건 정말 또 다른 영화다. 그리고 또 혜용님이 인정을 한 것처럼 빌레브도 그 깊이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 이걸 막 다 가볍게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드니 빌레브가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철학 같은 걸 또 담고, 특히 이제 그 사람도 영화 비주얼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음악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 건
최신작만 두고 보면 빌레브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테넷을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약간 저한테는 이거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듄 같은 거는 그게 오히려 그거는 걱정하고 봤거든요. 사람들이 워낙 러닝타임이 길다, 이거 뭐 2까지 나온다, 원래 뭐 이만한 소설이 원작이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괜히 이거 봤다가 또 감당 못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예상 밖으로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저는 조금 원래 선호 자체는 논란이었지만 이제 평생 이 사람의 필모만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빌레브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주고 싶은 두 발까지. 아니요 그냥 두 손까지. 두 손까지. 네. 처음에는 되게 논란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들어주시는 척 하시더니 사실 그런 논란이 굉장히 외골수고 그런 단일한 것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또 단조로운 이렇게 사람이다. 편집이 되면 그렇죠. 논란인 지금 매도 타이밍. 그렇게 이제 굉장히 빌레브가 우상향을 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하시네요. 빌레브는 굉장히 논란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깊이 있게 팔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많이 이걸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 논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의견 많이 알려주시고요. 논란이 사실은 굉장히 그 팬이 많은 또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래서 사실 불구하고 별로다. 그래서 좀 댓글이 많이 두려워요. 아.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레브도 요즘 되게 팬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듄의 영향 때문에 약간 그죠. 덕후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신진 세력을 좀 믿어보는 거죠. 좀 무섭네요. 논란이 좀 워낙 팬이 많아요. 근데 저 논란 되게 좋아해요. 자꾸 이렇게 밑밥을 까시는데 네,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러날 생각은 없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 혜용님 반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우선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지점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논란은 비슷한 주제, 비슷한 접근 방식으로 영화 커리어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주제나 어떤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 빌레브 영화가 좀 더 탐구할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같은 지점이지만 반대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훨씬 좀 작가주의적인 감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 번 보고 싶게 만드는, 더 알고 싶게 만드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생 한 사람의 작품을 봐야 되면 일단 그 사람 뭐 필모를 다 보겠죠. 필모를 쭉 훑을 것이고 그걸 여러 번 볼 것이겠죠. 근데 이게 빌레브처럼 영화 간의 연결성이 필모 간의 연결성이 좀 약하거나 그런 작품들을 보는 것보다 이 전작과 뭔가 좀 이어지는 부분 혹은 전작에서 보완하는 부분들이 있는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그런 좀 논란의 필모그래피가 볼수록 더 탐구하고 싶게 만드는 게 예를 들어서 메멘토에서 인간의 어떤 기억이나 어떤 그런 지점 인간의 내면에 대한 탐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탐구가 인셉션에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인셉션을 보고 나면 메멘토를 다시 보고 싶어져요. 쉽게 말하면 필모그래피 전체가 하나의 서사가 있는 느낌이에요. 막 평론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거. 이 사람의 작가론을 내가 발견하는 것 같은 이렇게 보다 보면. 근데 뭐 빌레브는 그냥 영화 한 편 찍고 다음 영화 못 찍지? 이 책 해볼까? 이런 거? 듄이 소설이 쩐다던데? 막 찍고 물론 모르는 일이죠. 뭐 듄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 지점에서 논란의 영화는 오히려 그런 지점에서 더 좀 오래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해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논란은 빌레브보다 이제 필모 간의 상호 연결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좀 더 작가적인 측면이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빌레브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얄팍하게 어떤 작품이 아닌 상품만을 찍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근데 이게 좀 편집이 되게 네. 꼭 그런 건 아닌데 좀 일단 제가 아까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또 네. 반론. 저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다 동의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논란 영화 평소에 되게 좋아하고 저도 인셉션도 재개봉할 때마다 가서 보고 아까 얘기했던 거를 솔직히 어떻게 바라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철학이 되게 확고하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파생돼서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는 뭔가 그 좀 다양성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의 이야기만 봤을 때 계속 이
어떤 분야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내가 너무 요즘에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닌가 싶을 때 그을린 사랑 한 편 봐주고 내가 요즘에 너무 정이 좀 이 가족 간의 사랑이라던가 좀 언어에 대한 생각, 뭐 누군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거를 볼 때는 컨택트 한번 봐주고 또 뭐 좀 난해한 게 땡기는데 하면 에너미 또 봐주고. 그래서 이게 사실 빌레브도 보면은 이거 다 다른 사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은 워낙 이제 화면에 그 비주얼 미장센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건 누가 봐도 빌레브가 연출을 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사실 보는 사람 다 알겠지만 이 사람이 또 얄팍하지가 전혀 얄팍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이분이 얘기했죠. 사회자가. 네, 어쨌든.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한 말은 네.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저는 빌레브가 왜 이런 작품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알진 못하겠지만 빌레브의 작품을 보다 보면은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 작품을 골랐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필모그래피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요. 사실 그 에너미에 나오는 검이랑 컨텍스트에 나오는 그 외계인이랑 사실 저는 거의 비슷한 모습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은 되게 이런 거를 그릴 때 좀 난해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만의 그 말로는 설명 못하겠는데 그 사람만의 그 특징이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양한 장르를 하면서도 본인이 담아내려는 그 비주얼은 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다. 작품관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비슷한 얘기만 한다고 우리가 그 작품관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다양한 장르를 보더라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평생 이 사람의 필모만 본다? 무조건 찾아내죠. 이 드니 빌레브도 분명히 작가적인 모습이 있고 자기 복제만 하는 크리스토퍼 놀란보다 훨씬 더 풍부한 감수성으로 다양한 영화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참 일단 이번 토론회 이번 토론회 1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시 휴식을 한 후에 2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대 드니 빌레브 대 크리스토퍼 놀란. 그 토론회 2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님 입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좀 이번에는 다른 어떤 포인트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작가적인 어떤 해석은 충분히 갈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쨌든 주관의 영역이니까. 저도 드니 빌레브의 어떤 작가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크리스토퍼 놀란 쪽이 좀 더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뭐 그건 그렇습니다만 좀 그럼 객관적인 어떤 지표에서 두 사람이 이제까지 필모그래피 상으로 어떤 것들을 이뤄봤나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해보기도 했고 했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거는 압승이다. 빌레브가 이렇게까지 밀린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놀란 KO승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거든요. 일단 좀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BBC 선정 21세기 영화 100대 영화 리스트 그거 아시죠? 다 아마 많은 영화 팬들이 보셨을 텐데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무려 3편이나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메멘토, 그 다음이 다크나이트, 인셉션 이렇게 3편이 들어가 있는데요. 드니 빌레브 영화는 뭐가 들어갔을까? 한 편도 없었습니다. 한 편도 없었고요. 21세기에 굉장히 많은 영화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리스트나 수상 실적 같은 경우는 또 뭐 기관에 또 어느 정도의 생각이 반영된 겁니까? 영화사적인 어떤 평가에 있어서는 어떨까 했는데 어떤 마일드스톤이라고 하죠. 영화사적인 어떤 이정표를 만든 작품들이 그런 작품들이 있어야 이 시간의 검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영화 감독들은 영화사의 그 어떤 나중에 연구가 되고 영화학도들에게 교육적인 어떤 가치를 주기도 하고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 크리스토퍼 놀란은 다크나이트라는 마일드스톤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다크나이트는 슈퍼히어로 영화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고 뭐 흥행도 잘 됐지만 슈퍼히어로 영화라는 장르의 인식 자체를 바꾼 작품이에요. 인식 자체를 바꿨고 관객들 눈높이도 바꿨고 슈퍼히어로 영화의 이 뭐랄까 흥행적인 전성기는 MCU 영화들이 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르적인 어떤 인식 그리고 미학적인 성취에 있어서는 다크나이트가 그 전성기를 열었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다크나이트를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글쎄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드니 빌레브는 뭐 그럴 만한 영화가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하나 살펴보죠. 뭐 그을린 사랑 제외하겠습니다. 그건 장르 영화가 아니기도 하니까 그을린 사랑 제외하고 에너미도 제외하겠습니다. 프리즈너스, 뭐 스릴러 영화 이정표 남겼나요? 아니죠. 뭐 SF 영화 여러 번 찍었는데 컨택트, 블레이드러너 2049, 듄 SF 영화 이정표 남겼나요? 글쎄요. 뭐 듄은 제가 물음표로 남겨두겠습니다. 아직 후대의 평가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좋은 영화들이지만 뭐 시카리오나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좋은 작품들을 남겼지만 새로운 미학적인 가치나 영화사적인 의미나 그런 화두를 던진 영화들은 드니 빌레브가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할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일단 논란은 이제 관객과 평단에게 아주 호평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빌레브는 쓰레기 같은 영화밖에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관우님의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예. 크리스토퍼 놀란 한국에서 1000만 넘었죠? 빌레브 1000만 넘었나요? 500만은 넘었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반론을 하자면요. 네, 뭐 사실 놀란 그 감독이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이유가, 저명한 이유가 사실은 모든 예술가들이 그런 고민하잖아요. 내 철학을 담아낼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예술적으로 많이 갈 것이냐, 아니면은 돈이 사실 있어야 이게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흥행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포기하는 감독들이 있는데 사실은 놀란은 그걸 다 잡는 거의 유일한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뭐 흥행이라는 그 기준에서 보면은 사실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작품들이 더 흥행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1000만 넘은 영화가 극한직업이나 또 뭐가 있죠? 뭐 유명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병헌 감독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객관적인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기준을 하나로만 잡고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다 뭐 평가를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냥 1000만 넘은 걸로만 기준을 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막 교과서에 남겨야 되는 영화가 정말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제 말은 그게 객관적인 지표라고 했을 때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기준만 딱딱 정해놓고 그 안에 맞는 것만 그냥 본 걸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제 말은 그 객관적인 지표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두 분 다 은퇴를 안 했잖아요. 은퇴도 안 했고 뭐 죽은 분도 없고 그래서 사실 현재까지 뭐가 안 올라왔다고 이 사람은 여기서 딱 끝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커리어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 선정이 안 됐으니까 라고 끝낼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2021년 12월까지 1000만 넘은 게 없다고? 넌 끝났어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듄이 만약에 망했으면 제가 이 얘기도 못했을 것 같은데 듄이라는 영화가 사실 이게 러닝타임이 되게 길어서 우리 저 가볍게 저 영화 하나 볼까? 라고 할 만한 영화 아니에요. 그리고 담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무거운 것도 많고 여러 가지의 주제가 들어가 있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엄청난 흥행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맥스가 재개봉을 할 정도면 저는 이거는 굉장한 그 증거라고 보거든요. 심지어 이 코로나 시국에.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드니 빌레브가 여태까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흥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거다라고는 저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그 앞으로의 그 미래는 밝을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이 사람의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정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태까지 안 올라왔다고 이걸 딱 잘라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 객관적인 지표 지금 약간 내정지 오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뭐 BBC 영국 놀란 영국 사람 지금 약간 유착 관계를 좀 제기하시는 유착 관계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이게 또 아무래도 뭐 팔은 좀 안으로 굽는다고 음모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드니 빌레브 영화가 좀 비주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세고 좀 독창적이다 보니까
이게 뭐 대중들한테는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약간 영화 마니아들이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충분히 많이 거론되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새 지평을 열었다. 뭐 장르에 뭘 개척했다. 이것까진 아니지만 시카리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추천을 서로 주고받는 영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또 블레이드 러너나 에너미 같은 영화도 좀 진짜 비주얼만 따지고 본다거나 미장센이나 그런 것들만 따지고 봤을 때 충분히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야, 이 영화 그래도 한번 봐봐라. 저는 이 정도까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니 빌레브 영화는. 이 사람이 지금은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 정도 평이지만 앞으로 듄이나 이런 것들이 흥행이 계속 하게 된다면 이게 저는 또 대중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일반 사람들도 영화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 드니 빌레브? 이 사람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현재까지의 지표는 정말 동의하는 바고 뭐 객관적인 지표니까 제가 이거 조작됐어요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이거 틀렸어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두고 보자면 드니 빌레브도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판단에 있어서 사후적인 평가가 조금 더 네, 좀 더 필요하고 필요하다. 뭐 사실 그 객관적인 지표라는 것도 누구의 객관이냐. 네, 누구의 BBC는 누구와 어디의 객관이냐. BBC 좀 냄새가 나는데. 뭐죠? 영국이 구리다. 아, 뭐, 에? 그렇게까지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야, 뭐 그렇게 난리 나겠는데 이거? 뭐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네, 그럼 혹시 이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얘기하신 부분은 저는 뭐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다 합니다. 저도 빌레브 영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충분히 당연히 가치 있는 감독이고 좋은 영화 만드는 감독이죠. 그런데 좀 더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고 또 판단을 나름 생각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세간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어디가 좀 더 어디에 좀 더 자기의 선택이 갈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평가가 안 좋은 작품도 막상 열어보면 자기 취향일 수도 있어요. 맞아. 자기 취향일 수도 있고 맞아, 저평가 당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평가가 고르기 전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영화에 대해서 어떤 좀 더 영화사적인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논란 영화에 좀 더 호기심이 가지 않을까? 네, 그러면 두 사람의 입론과 반론 각각 많이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번에 결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웅님 결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드니 빌레브보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더 뭐 좋은 감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거는 각자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주관적인 드니 빌레브 감독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 안에서 이 감독의 공통적인 생각이 좀 숨어 있고 그걸 끼워 맞추는 재미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훨씬 더 좀 보편적으로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흔히 플롯을 되게 어렵게 짜고 그리고 주제를 막 무슨 물리학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해서 뭔가 잔재주를 부리는 이런 이미지로 인식이 돼 있는데 그리고 그런 때도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저는 정말 순수한 영화적 재미를 주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위에 그 인셉션도 플롯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생각한 인셉션의 진짜 매력들은 그 꿈 장면들에서 복도가 360도로 돌아가는 그런 정말 환상적인 장면들 그리고 그 장면을 CG 없이 처리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굉장히 독특한 질감 이런 순수한 영화적 재미를 꼭 찾는 감독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모로 막 테크닉적으로 화려한 면도 있고 굉장히 순수한 영화적인 재미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보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작가관 같은 것들을 피모를 관통해서 좀 연구해 볼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 특히나 인간의 기억이나 어떤 내면, 어떤 도덕, 이런 보편선 이런 얘기들을 좀 잘하는 감독이라서 뭐 이미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가 좀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결론이라고 말을 안 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빌레브 예.
관우님 결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당연히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애초에 저는 약간 선호도 점수만 또 보면 객관적으로만 보면 논란도 굉장히 좋아하고 하지만 이제 저는 평생을 만약에 본다면 좀 더 장르적인 다양성이 좀 더 다양한 소재가 좀 더 다양한 그리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그 사람의 철학과 가치관을 볼 수 있는 빌레브 감독의 영화를 저는 선택을 했고 또 그게 더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논란이 이뤄낸 성취가 정말 많지만 그걸 당연히 인정하는 바고 하지만 어떤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나 미래 향후에 어떻게 평가될까에 대한 것에서 봤을 때 빌레브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 또 그리고 사실 논란은 이미 팬이 너무 많아요. 이미 굉장히 주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나 영화 좋아해. 어떤 감독 좋아해? 논란. 이러면 좀 흔하단 말이지 요즘에. 왜냐면 다 알거든. 왜냐면 영화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논란이란 이름은 알아. 이름이 좀 특이한 것도 있긴 있지만 근데 어디 가서 난 드니 빌레브라고 저기 캐나다 분 계시거든. 이번에 듄 한 사람 알지?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원래 좀 유명했던 이게 좀 이게 있었던 사람이구나. 있어 또 보이기 알면서 위한 이쪽- 억지 아니. 주관. 이거 지향해야 돼. 있어 보인다기보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다양성이라고 저는 봐요. 영화라는 걸 자체 우리가 향유할 때 있어서 그런 다양성. 또 사실 개인적으로 모든 작품을 다 봤을 때니까 논란 작품이랑 빌레브 모든 작품 다 봤을 때 제가 거의 인생 작품으로 꼽는 게 이제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훌륭한 영화죠. 이거만 봐라라고 해도 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약간 빌레브가 모든 영화가 만족은 못 시킬 수 있어도 어떤 작품에 대해서는 와 이건 정말 내가 두고두고 보고 싶다 이런 영화를 좀 많이 만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좀 더 아까 두 손까지 들었죠 제가? 발 한쪽까지 이렇게. 들리고 싶다 이렇게. 디테일은 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기 안 좋죠.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쪽 드니 빌레브의 편에 섰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영화 끝장 토론. 평생 한 사람의 영화만 봐야 한다면은 크리스토퍼 놀란이냐, 드니 빌레브냐. 자, 오늘의 토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어느 사람의 누구의 영화를 평생 볼 수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이 싸움의 승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